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조아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시간이 예약 시간까지 한 2시간 정도가 남아서 컬러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컬러 차트 저희 샵에 있는 컬러가 지금 한 300개가 조금 넘게 있는데요. 근데 이 컬러 차트를 지금 올해 안에 다 새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있었던 차트들이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없는 컬러도 있고 뭐 파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를 하루 날을 잡아서 만들려고 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이제 오늘처럼 조금씩 이제 시간이 나면은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네, 제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만들었던 컬러 차트는 이렇게 동그란 판에 있는 컬러 차트였어요. 이거 동그란 것도 그 팁 색깔, 이런 뽀얀 색깔이랑 투명한 색깔이 있는데 저는 투명한 색깔에 만들었었고요. 이거 한 1, 2년 정도 잘 썼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판을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컬러가 또 단종이 됐다든가 뭐 그랬을 경우에는 얘만 이제 없애버리기가 좀 그렇고 뭐 이렇게 뚝 떼버리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참 보기가 안 좋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이 네, 이렇게 보기가 안 좋고 이거는 제가 일부러 뗀 거는 아니고 고객님들이 실수로 이렇게 떨어뜨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뚝 이렇게 부러뜨린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아크릴로 덧대는 이런 참 이 비효율적인 수작업을 했었으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이 부러뜨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에 대보시다가 힘 조절을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러뜨리시는데, 그러니까 힘 조절을 잘못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한테 어울리나 하다가 이렇게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부러뜨렸다고 해서 손님한테 이거 새로 만들어 놓고 가세요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손님들도 되게 미안해 하시고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부러뜨려 봤는데 정말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아서 얘는 만들고 나서 한 2년, 3년? 그 정도 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컬러 차트를 바꿨어요. 바꾼 게 이제 요렇게 된 거였는데 얘는 이제 하나씩 빼서 이제 컬러를 바르고 끼워 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종된 컬러가 있으면 빼서 버리고 다른 컬러 끼워놓고 그러면 참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얘도 이렇게 손님이 떨어뜨리던가 하면은 여기가 깨지면서 이 팁들이 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이 떨어뜨리시거나 아니면 제가 실수로 떨어뜨리다든가 하면은 이런 게 도망가가지고 네, 얘도 불편해서 잘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사용을 했던 거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 판을 제일 오래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일단은 제가 이제 컬러 차트를 만드는 조건 여기가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투명한 거에다가 이제 바르기 편하고 바르면은 색깔 그대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게 홈이 이쪽으로 파져 있어서 여기다가 발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두꺼워서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여기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컬러가 이렇게 좀 왜곡이 돼서 보여가지고 그래서 컬러를 기껏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고객님한테 보라고 할 때는 고객님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이 조금 더 컬러가 잘 보여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 홈에다가 채우는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누디한 컬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얼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님한테 이제 컬러 골라보세요 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보셔야지 이제 어울리는가 안 어울린가를 고객님들 아시잖아요. 그냥 딱 봐도 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직접 대보셔야지 아시는데 다른 컬러들에 가려가지고 컬러를 잘 알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홈이 매끈매끈하다 보니까 컬러를 이제 젤을 칠했을 때 얘가 이렇게 똑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기더라고요. 얘네들은 지금 단종이 된 컬러가 아니고 제가 안 바른 것도 아니고 얘네가 이제 매끈매끈하다 보니까 젤이 그 사이로 이렇게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지금 들뜬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이런 식으로 네, 하나하나 컬러 스틱을 만들어서 이렇게 라벨을 붙이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놔도,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놓거나 해도 되고, 고객님들이 이제 컬러를 매치를 해보실 때도 이렇게 하나 골라서 이렇게 대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컬러가 단종이 됐다. 그럼 얘만 이제 빼버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컬러를 지금 이 컬러는 새로 들어온 순서 아니면 시리즈별로, 그러니까 한 번 신상이 들어올 때 한 가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한 6가지에서 10가지 정도가 들어오니까, 보시면은 뭐 핑크색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중구난방이잖아요. 왜냐면 보면은 여기는 이제 M 시리즈, 여기는 SES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컬러의 이렇게 생긴 컬러 차트의 경우에는 이제 컬러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쫙 비슷한 컬러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시리즈별로 정리를 해도 되고, 정리하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이걸로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컬러 차트를 이제 오늘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만들어 갈 건데, 오늘 그 처음 시간이고요. 혹시 혼자서 샵을 하시는 분들 중에 컬러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필요한 준비물은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는 팁이랑요, 그리고 페이퍼 타월, 그리고 컬러 젤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얘는 지금 컬러 번호 있죠? 이거를 제가 라벨기로 프린트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인펜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수기로 이제 기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스티커 같은 걸 붙이시거나 이제 견출지 같은 거를 붙여서 거기다 볼펜으로 쓰시는 원장님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이렇게 라벨기로 깨끗하게 프린트를 해서 붙이는 거를 선호를 해요. 이거는 원장님들의 취향 차이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저는 이제 조그만 라벨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이거는 제가 전에 제품 리뷰에도 한번 올렸거든요. 이거 하나 가게에다 구비해 두시면은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갖고 깔끔하게 그 라벨을 뽑으실 수 있으니까 살롱웍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사용할 제품들은 젤리핏이잖아요. 젤리핏 FW 191번부터 202번까지의 컬러, 12가지 컬러를 오늘 샘플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은 컬러 팁을 준비를 했고요. 다 투명한 거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다가 그대로 바르시면 안 되고, 바르면 아까 저 투명한 팁에 그 똑 떨어졌던 것처럼 컬러가 분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샌딩을 해갖고 좀 거칠게, 표면을 거칠게 만들고 이물질들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컬러를 바를 거예요. 이제 표면을 가를 때는 뭐 고객님 손톱으로 갈거나 할 때는 저는 이제 브랜드의 뭐 스펀지 버퍼 같은 거를 사용을 하지만, 이런 팁 가를 때는 굳이 비싼 거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 이렇게 재료상에서 서비스로 받는 싸구려 스펀지 버퍼, 이런 샌딩 블럭을 사용을 해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때 괜히 이런 데까지 갈게 되면은 이 라벨 붙이는 부분까지 이제 좀 지저분해지니까 여기 부분만 깨끗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컬러는 여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일단은 세워놓을 거고요. 세워놓고 라벨은 조금 이따가 사용을 할 거니까 이것도 좀 치우고요. 샌딩을 할 거니까 가격에다가 이런 거 하나 깔고, 흡진기 쓰실 거면 흡진기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지고 샌딩을 뭐 거칠게, 뭐 그렇게 일부러 거칠게 해야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게 새 거니까 좀 거친 편이죠. 그래서 샌딩을 하실 때는 요런 데 부분에는 이제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데는 이제 광택이 지워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팁 부분만, 여기 부분만 이제 그 윤기를 없애주는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새 거잖아요, 샌딩 블럭이. 그래서 빈틈없이 하얀색이 잘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빈틈이 없게 갈아주면 돼요. 이거를 지금 컬러가 12개니까 12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딩 블럭을 쓰기 싫으시면 화일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화일을 사용하시면 여기를 다 굴곡을 다 져가지고 갈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샌딩 블럭으로 이렇게 조금 눌러가면서, 이게 좀 쿠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쿠션으로 좀 눌러가면서 하는 편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빨리 되더라고요. 일단 벌써 6개 했고, 이렇게 8개, 이렇게 그 샌딩 블럭을 이렇게 가를 때 팁이 뭐냐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다 여기 얘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 손가락으로 한번 지지를 하고 비벼주시면 안정감 있게 샌딩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이 샌딩을 하는 게 좀 귀찮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칼라 칩을 얼마나 오래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결정이 되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2개를 다 만들었어요. 12개 다 만들었는데, 이 표면에 이 먼지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페이퍼 타올로, 젤 클린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씩 닦아내는 편입니다. 젤 클렌저를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괜히 젤 클렌저를 사용을 했다가 이게 이제 젤이랑 반응을 하면서 젤이 티 위에 쭈글쭈글하게 앉거나 그러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의 페이퍼 타올로 그냥 한번 닦아요. 뭐 pH 본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도 얘기가 있기는 한데, 솔직히 사람 손톱의 표면이 아니고 이거 지금 방금 깎아낸 거잖아요. 만약에 깎아내고 나서 어디다 한참 두거나 해서 또 먼지가 묻는다든가 그러면은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 표면을 손으로 최대한 만지지 않으면은 그냥 깎여 있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먼지 제거만 잘 한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렇게 사용을 했더니 문제가 없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젤램프를 여기다가 준비를 하고, 이제 뭐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191번 얘를 사용을 할 건데, 이제 얘를 똑같아요. 베이스 젤은 뭐 바르는 샵도 있고 안 바르는 샵도 있는데, 저는 베이스 젤을 바르는 것도 아깝기 때문에 그냥 이 위에다 바로 할 겁니다. 대신 탑젤을 저는 2가지를 바를 거거든요. 그래서 컬러젤을 얇게, 최대한 얇게 바르세요. 예. 원코트만 바르고 이 칼라팁을 완성을 하는 네일샵들도 있기는 한데, 손님 손에는 투코트를 바를 거잖아요. 최소한 2콧 이상을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얇게 투콧을 발라서 결 없이 깔끔하게 바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콧 발라주고, 그리고 램프에 넣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고 있는 동안 192번을 또 발라요. 얇게. 어차피 투콧 바를 거니까 뚜껑 살짝 열어놓은 채로 있을 거고요. 또 넣어놓고, 이제 원콧 한 개 큐어링이 끝났으니까 한 번 더 발라줄 거고요. 투콧 해줄 거예요. 그래서 투콧도 똑같이 발색이 잘 나게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마지막 큐어링은 저는 젤리핏의 경우에는 90초 정도. 예, 램프도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젤리시보다 조금 약하기 때문에 90초 큐어링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젤리핏 제품은 조금 두껍게 올라가기 때문에 큐어링 타임을 마지막은 좀 많이 주는 편이긴 합니다. 칼라 차트니까 뭐 그렇게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지만 대신 골고루는 발라줘야겠죠. 그래서 얘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라벨을 잘라주는 거예요. 자, 90초 큐어링이 끝났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젤 클리너로 한번 닦아줘요. 그러면 일단은 완성이잖아요. 일단은 젤 팁이 완성인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젤 클리너로 한번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른 페이퍼 타올로 한번 더 닦아줄 거예요. 그래서 젤 클리너 기운을 완전히 다 지워버린 다음에 매트탑을 발라줄 겁니다. 네, 매트탑이 젤리핏 제품이 없어서 이제 젤리씨를 쓸 거고, 매트탑을 어디다 바를 거냐면은 여기에서 반만 바를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면, 고객님들이 유광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고 무광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지, 그거를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아예 그냥 그걸 헷갈리지 말고 직접 보시라고 저는 여기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반만. 그 다음에 이거 은근 귀찮고 지겨운 작업이라서 정말 할 때 이렇게 돛 닦는 기분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TV 보면서 하면 금방 하니까 뭐 손님 없을 때 심심할 때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탑을 가끔가다 이렇게 우글쭈글하게 마무리가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도 이제 겉에 이제 젤 클리너가 조금 남아있다든가 아니면 골고루 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저처럼 한번 얇게 한번 바르시고 나서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투콧으로 매트탑을 발라주면 또 매끄럽게 얼룩 없이 매트탑을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바른 곳에다가 그대로 투콧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냥 90초 큐어링 그냥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서 매트탑을 젤 클리너로 이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여기는 유광, 여기는 무광. 그리고 이 라벨을 191번이었잖아요. 이 라벨을 여기다가 딱 붙여버리면 깔끔하게 완성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네. 보시면 이쪽은 유광, 이쪽은 무광.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